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가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기술주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선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정된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차트에 그 목을 맬 필요는 없고 차트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차트 흐름을 가지고 보면 사실 5일, 20일, 60일선이 역배열 형태로 지난번에 급락기에 바뀌었다가 이것이 차근차근 개선이 되면서 가만히 보시면 5일, 20일, 60일선이 정배열 패턴으로 막 바뀌고 있죠. 예. 자, 5일선, 20일선, 60일선, 드디어 이제 역배열 패턴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점이 뭐예요? 주가가 상당히 안정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런 흐름으로 변질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게시판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건들이 아주 그 자극적인 재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휴지기는 앞으로의 그 HLB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클래스 1이냐 2냐, 네, 그 등급 여하에 상관없이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도 이제는 누그러진 그런 모습이 아니냐.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피어스의 그 핫한 기사를 썼었던 그 앵구스 류, 네, 이 인물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친구가 의학 전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의학 전공이 아니고 저널 쪽, 언론 쪽, 뭐 요런데 그 석사학사 학위 정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학 전공 기자라면 우리가 그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나왔지만 폼 483에서 이 시설을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재승이라면 검사를 하겠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적됐던 건이 마이너한 거냐 또는 메이저한 거냐,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HLB의 재료가 뭐가 나올지 그 기대할 수 있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그 후반부에는 대폭 무상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요런 거는 되게 그 아주 큰 시세가 나죠. 뭐 요즘 뭐 무상 100%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올릴 수 있습니까? 뭐 계략적으로 500%, 1000%, 1400%막 이렇게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크게 초대박 시세 난 거 아시죠? 네, 이 건과 관련한 종목을 하나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잘 보시고 좋은 대응하시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내렸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헬스케어 지수, S&P 500 헬스케어 지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봉입니다. 상당히 견조함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난 그 3월이죠. 네, 3월, 4월에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 헬스케어는 살아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료 쪽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지금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물론 내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테마성 종목이 급등했다가 밀린 거고 대부분 좀 안정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약 지수 차트입니다만은 왼쪽이 일봉이죠. 다시 이제 고점 경신하러 가는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쪽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트럼프 건도 그렇고 금리 인하 건도 그렇고 제약주 쪽은 이제 저쪽의 그 기술주 IT 쪽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긍정적인 시장 섹터 동향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앵구스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번 앵구스류에 대한 이 프로필, 네, 요걸 좀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요게 여러분, 이 기자가 바로 이 기사를 썼던 그 기자죠. 그죠? 여러분 문제의 기사를 썼었던 기자고, 그리고 요게 이제 두 번째로 항루이의 폼 483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그 두 번째 기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의학 전공을 했다, 막 그렇다면은 신뢰도도 높고 이 기자의 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앙구스는 뭐 시니어 스태프다. 그렇게 나왔고, 여기 보면 Masters at Northwestern University's Medill School of Journalism. 그죠? 그러니까 언론학 전공이에요, 여러분. 언론학 전공이지 의학 쪽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필로 보면. 그러니까 의학 전공을 한 기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앙구스류의 기자의 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 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기자의 글이 뭐 맞는 것도 있고 뭐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학 전공 아닌 사람의 기자의 글을 너무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학 전공 아니라는 게 좀 눈에 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리보세라닙의 허가 신청이 앞당겨질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미국 FDA 승인이 결국 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요게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역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한 재료를 진 회장이 결국 이제 노출을 어느 정도는 시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주가 관리 규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자 유치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런 건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를 등장을 시키면서 외자 유치도 하고 필요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허가가 난 다음에 외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가가 나기 전에 외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승인은 따는 당상이고 다만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기간적인 부분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도 이럴 때 들어와야 좀 싸게 HLB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인 후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승인 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호재를 진 회장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구미가 당기는 재료를 노출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 회장이 이제 주식 쪽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만큼 주가 관리 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제가 볼 때는 재료를 등장시키면서 조금은 일찍이 자금을 유치하는 건의 행위를 진 회장이 아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외자 유치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럽 품목 허가 신청, 그죠? 그리고 국내 품목 허가, 그리고 적응증 확장, 이런 건에 대한 재료입니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양념거리로 분명히 등장할 것 같아요. 재심사 승인 서류를 넣기 전에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먼저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심사가 신청 서류 넣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0월 요때 넣잖아요. 근데 그 기간까지 그냥 진 회장이 주가를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건과 관련한 호재가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호재가 통하면 주가는 날아가는 거고요. 호재에 둔감하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호재의 민감도를 앞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건이 있는데 8월 14일까지 제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적에서 강점은 없지만 실적 때문에 감점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악재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신약 승인입니다. 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호재나 악재는 항상 갑작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드릴 거고요. 긴급 매매 사인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상증자 가능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뭐 작은 무상이 아니죠. 대폭 무상증자 가능성 있는 종목.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종목을 좀 받고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